안녕하세요. 힐링데이터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 27강 3부 아이들의 마음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해, 스스로를 해야 하는 셀프함, 그 다음에 진단의 영향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랑과 거리가 먼 인트로덕션, 그리고 DSM,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 메릴린이라고 하는 여인, 또 메리, 그 다음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메릴린과 메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캐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 즉 캐시는 이 콜크 박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결국 본인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걸 옳게 이야기해 주는 그 콜크 박사에 대해서 아주 스튜피드하다. 바보 같은 질문이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알지만,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도 알지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당신이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립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걸 네가 좀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여기서 회복하려면 내가 스스로를 블레임하는, 스스로가 자책하는 것들을 이제는 끊고,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어. 이걸 내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메릴린과 메리, 결국 캐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진단명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든지 혹은 중증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혹은 PTSD 같은 이런 진단명을 붙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환자들이 증상일 뿐이지 그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명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콜크 박사의 주장이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DSM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SM-1부터 콜크 박사가 언급하는 DSM-3, 그리고 지금은 이제 DSM-5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메릴린과 캐시, 그 다음 메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증상들만 이렇게 뭐 진단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일단 진단이 한번 되면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뭐 문제에 대해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콜크 박사가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인격 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리서치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이 볼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남에 대해서 평생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호기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들도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감각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현실 감각하고 이런 것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오랫동안 정말 이런 그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방치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의문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해와 진단의 영향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크 박사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 본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제 응급실 그 야간이죠. 뭐 여성이 이제 막 면도칼로 이렇게 막 자해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여성은 좀 이것이 그래야 하고 나니까 좀 위로를 받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콜크 박사가 가졌던 의문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뭐 테니스를 뭐 치거나 뭐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감정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막 이렇게 면도날로 본인이 팔을 꺼야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드느냐
할 때 콜크 박사의 그 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터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릴 때 성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거나 혹은 스스로를 이렇게 자해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막 이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릴 때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의 그 스터디를 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3분의 2 정도에서 굉장히 호전이 있었다. 아마도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했을 거고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도 계속 하면서 이제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타치가 되고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정도면 그래도 꽤 치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혹은 몇 달 이렇게 치료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질환은 결국은 이 어릴 때 이 인격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브한다는 거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깊은 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3분의 2 정도 치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치료에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살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칼로 끊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주느냐 할 때 결국은 어릴 때 이 본인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본인을 케어해주지 않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좀 안전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도. 그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됐던 것이 결국은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아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막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고 하면 어른이 돼서도 다시 이제 어른이 돼서 옆에서 누가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감정들이 없으면 성인이 돼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미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이 기억이 없으면 뇌에서 어떤 리셉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뭔가 누가 사랑을 주면 내가 사랑을 받고 머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아, 이분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내가 이분하고 있으면 안전하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어릴 때 그 경험이 없으면 뇌가 발달을 못하는 거거든. 아, 이런 것들이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3분의 2는 호전이 됐지만 3분의 1은 호전이 되지 않는 그 차이를 이제 콜크 박사가 알게 됐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는 결국 이 진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로 가는 과정에 좀 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증상만 나야 되는 걸 진단이라고 할 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한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경우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받은 군인들이 받은 것들 혹은 어떤 사고들과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크 박사가 해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막 홍수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명도 잃게 되고 그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거거든요. 혹은 화재를 겪거나 비행기 사고를 겪거나 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전쟁을 겪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그런 똑같은 PTSD라도 어릴 때
그 부모의 어떤 성적인 혹은 육체적인 가혹행위라든지 방치에 의해서 받은 트로마와 그런 자연재해 혹은 전쟁에서 겪은 트로마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어릴 때는 아까도 그런 뇌의 브레인의 리셉터라고 이야기하는 수용체가 누가 사랑을 줘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뭘 봐도 그걸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근데 어릴 때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받은 트라우마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에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몸에 남아있는 경우는 이것이 다르다. 이제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는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는 어릴 때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 혹은 어떤 이렇게 폭동이라든지 어떤 전쟁 같은 거기에 희생이 됐거나,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릴 때 그런 그 부모나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는 거죠. 나는 뭔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본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본인에 대해서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뭔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인이 돼서 그 전쟁터나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기억의 어떤 장애들, 그 다음에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훨씬 이 자연재해로 받던 PTSD 환자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도 잘 못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정말로 내가 성적 관계를 가져도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은지에 대한 그 상대방을 구별할 수 없고, 혹은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내가 셧다운되는 그런 삶을 살거나, 이런 내가 충분히 저 사람은 만나보니까 데이트를 해보니까 좀 관계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혼할 만하고 혹은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되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또 폭행당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또 폭행도 당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콜크 박사는 그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같은 PTSD라도 어릴 때의 그런 그 트라우마와 성인이 된 이후의 트라우마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콜크 박사는 끊임없이 그것이 이런 진단명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이 DSM-4가 이제 나올 무렵에는 새로운 이런 그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같은 이런 트라우마가 아니고 결국은 가족에 의해서 혹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자. 소위 말하면 익스트림 스트레스, 사람과의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디스오더 혹은 콤플렉스 PTSD라는 어떤 항목으로 이걸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이걸 사실 제안했죠. 그렇지만은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좀 호응도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결국 DSM-4가 됐을 때 새로운 걸 넣지를 못하고 그것이 이제 삭제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콜크 박사는 굉장히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콜크 박사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진단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배제가 되면,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그런 학대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학대당하고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혹은 방치되어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것이 온몸에 남아있고 그것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들,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막 싸우고 자해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좀 진단을 붙여서 우울증이야, 공황장애야, 양극성 장애야, 뭐 경계성 인격 장애야, 뭐 이런 식으로 진단만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어릴 때 그런 학대와 무관심에 대해서 이걸 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DSM-3를 만들고 막 PTSD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진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자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자해에 대해서 그래도 빠른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진단명에 나온 결과들이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트라우마가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콜크 박사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람과는 거리감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유행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 또 때로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들. 그 다음 미국 공중보건의 최대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람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